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유덕 변호사입니다. 예. 자, 오늘 첫 사례는 보험금 관련된 사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예, 그 이 사안은요, 대법원에서 최근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네. 그 보험 계약을 어떤 사람이 체결을 했는데 그 1년 남짓 기간 동안에 그 총 8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5년 가까이 입퇴원을 반복해가지고 한 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소송 내용은 그 보험계약 체결 경위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결국은 이 계약이 무효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단한 수령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라. 네. 네. 아니, 정상적으로 본다면 보험 예. 가입해서 예. 아파서 입퇴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네. 분명 뭐 몸이 아파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새 보험 사기나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위가 결국에는 보험 계약을 악용을 해서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그것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악의적인 보험 계약과 관련돼서는 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해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보아서 무효라고 판단을 한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1년 남짓 단기간에 8건의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5년 동안 입원, 네. 퇴원 반복하면서 이제 3억 원대 보험금을 받은 사례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많이 들은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5년 동안 입퇴원을 좀 뭐 자주 이렇게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문제인가요? 그 결국에는 네. 1년 기간 동안에 8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됐을 거고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5년 동안의 입퇴원을 반복을 무수히 반복했다. 상당히 반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판결 취지에 보면은 그 어떤 질환이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입퇴원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니었다라고 본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서 민법 103조에 위반하여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런 계약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없었다가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보험을 좀 가입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보험 가입한 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뭐 여러 개를 가입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결국에는 이제 보험 중에서 보장성 보험을 많이 가입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단기간에 입퇴원을
입원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무수히 뭐 여러 차례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성이기 때문에 아플 것을 대비해서 또는 아프면 또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를 이제 좀 생활고 겪지 않도록 대비해서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험도 좀 적당히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 보험에는 이제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차제에 결국은 그런 보험 계약 자체를 그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선고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보험 계약 자체를 결국에는 차제에 막아야 된다고 보는 어떤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확실히 뭐 진단서가 나오고 많이 아팠다면 큰 문제 될 건 없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보험 가입자가 보인 태도 자체가 결국은 그 선의로 해석되기가 어렵고 악의적이고 사행성 이런 목적이 결국엔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목적 같은 것이 보였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뭐 TV 보면은 보험 사기건 관련해서 뉴스도 접하게 되는데 보험 사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 보험 사기 관련돼서요. 지금 이제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는 뭐 처벌되는 정도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입원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거조차도 보험 사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특히 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마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정도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런 부분도 보험 사기의 하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좀 궁금한 것이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아파가지고 보험 가입해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병명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거는 지급받고 그걸로 끝나는데 교통 보험은 어찌하여 할증료를 부담을 하는지 그 차이점이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 보험 약관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 약관, 자동차 손해보험이나 이런 약관에 보시면 보험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가 된 경우에는 할증된다라고 하는 약관 규정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약관 규정에 대해서 결국은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약관에 대해서 저 보험 계약,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서 결국에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무슨 사고로 만일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에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보험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게 그러면 사람 질병에 의해서도 그러한 약관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질병과 관련돼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약관을 만들 때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과 관련돼서는 약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독 그냥 자동차만 그렇고 사람 질병이 있으면 없고 그런 차이가 아주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에 대해서 약관을 갖다가 설계를 할 때 그러면 그 자동차 보험 관련된 회사와 보험 가입자와 뭐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약관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사기 관련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교통사고가 났으면 사실 주위에 보면은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한다거나 나 많이 아프다. 예. 그래서 뭐 보험금을 좀 수령하는 그런 경우들 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 사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보험 사고가 아닌데도 보험 사고로 위장하는 부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보험 사고는 맞기는 한데 어떤 보험 사고의 정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통상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고가 났어도 너무 과하게 진단을 끊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보험 사기로 처벌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반복되거나 계속되거나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처벌이 되고요. 뭐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사고가 경미한데도 입원한 거 가지고 경찰에서 보험 사기로 뭐 입건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 사기 관련돼서는 대체로 보험회사의 어떤 진정이나 고발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한두 차례 뭐 입원을 한 걸 가지고 뭐 경미한 걸 가지고 입원했다고 해서 그걸 보험 사기로 고발을 하거나 또는 뭐 보험회사에서 진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보험 사고라고 해가지고 입원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집합건물 관련된 사건입니다. 집합건물 관련된 사건 관련돼서 관리단이 있고요. 집합건물에 관리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어떤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지금 특정 구분 소유자가 결국에는 관리단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상가의 어떤 실외기를 갖다 설치하는 문제를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구분 소유자가 결국에는 실외기 소음이나 열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 실외기에 그 어떤 철거에 대해서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 판결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가 결국엔 소음이나 열을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이웃 어떤 그 인근 점포 소유자의 어떤 이용을 어떤 통상적인 그 어떤 그 영업이나 이런 부분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수인 한도 범위에 있다면 철거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실제 뭐 실외기로 인해서 그 열기가 한 대만 있을 경우엔 덜하겠지만 네. 뭐 4대, 5대가 뭐 집 앞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로 인해서 또 많이 특히 이제 더울 때는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이 실외기 열기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게 한 4-5대가 있어서 좀 정말 영향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철거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상린관계라고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민법 규정에 어떤 토지 소유자, 인접한 토지 소유자나 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의 어떤 그 법리를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린관계와 관련돼서 이제 상가 점포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외기 관련돼서 소음이나 열 관련돼서 과연 이거를 철거하는 정도에 이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철거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소음이나 열을 줄이게 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 판결에서는 고민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철거하는 것까지는 요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실외기라고 하는 걸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실외기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인근 점포 소유자들한테 얼마나 이제 피해가 가는지 뭐 등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이 이와 좀 달랐다면 뭐 철거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거까지 어렵다면은 뭐 최소한 열기를 좀 가릴 줄일 수 수 있는 있는 방식. 뭐, 네, 예. 가림막이라도 뭐 설치를 한다든가 차련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뭔가 소음이나 열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네.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아마 재판부는 봤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결국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소유권 행사를 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소유권이 무제한적으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어떤 방해 배제라든지 이런 청구 자체도 결국은 그 인접한 점포 소유자의 소유권하고 관계 속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 한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소음이나 열기 또 인근 점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실외기 관련해서 좀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 대 있으니까 그 열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건 이웃 간에 잘 좀 협의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게 기대해 보고요. 자, 다음 사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준비를 해오면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던 사안인데요. 네. 국가에서 이제 그 지적 공부에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만 있고 이제 등기부는 없는 그런 사안에서 그 소유자가 뭐 이제 기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으로 해서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서 제3자한테 이제 A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했고요. 네. 그리고 A가 또 B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C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그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C가 이제 그 다 승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소유권을 B가 이제 상실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B는 A라고 자기한테 매도했던 A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 그 A에 대해서는 A가 B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했고요. 국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이게 좀 이제 사안이 좀 복잡한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인데 토지 대장만 이렇게 있고 등기부가 없어서 나라에서 결국은 나라 명의로 국가 명의로 법에 따라서 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 보전 등기를 했는데요. 승인을 해준 거죠. 예,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는데 그 국가에서 결국에는 A라는 사람한테 팔고 A는 또 이제 자기가 소유권 취득을 한 이후에 B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본인 조상 때 사정을 받아서 본인들 소유다라고 하면서 B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말소 소송, B도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하고 A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말소 소송을 다 했는데 네. 그 소유권 말소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엔 이 부동산이 저기 그 조상 때부터 이제 소유했다고 하는 그 사람 소유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던 B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매수한 사람이 자기한테 매도한 사람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팔았던 매도인에 대해서는 그 민법 569조하고 570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가 돼버려서 그걸 본인이 결국에 매도인이 취득을 해가지고 제대로 매수인한테 이전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국가와 관련돼서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가에서 이 부동산이 그 어떤 상속인들이 있거나 이런 부동산이라고 보지 못해 확인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어서 그거에 과실이 없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행사를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상 땅 찾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결국엔 자기 선조 때 부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후손들이 알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뒤늦게 알았죠. 뒤늦게 알아서 소송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후손들 소유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 매수했던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했고 그 사람이 이제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국가 상대로 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은 매도한 사람이 결국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좋다 말았네요. 이런 경우에 이 주인이 없는 고가 소유의 부동산 이제 나중에 인정받아서 매도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주인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있습니까? 이 조상 땅 관련해서 또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분쟁의 소지가 많던데요. 그 후손들이 그 자기 선조들의 땅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은 결국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6.25 전쟁 때문에 많은 어떤 공적 장부들이 불에 탄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딱 30초 정도 남았는데 앞선 사례도 좋고요. 못다한 말씀 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간단히 좀 정리해.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가장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가장 혼인은 무효이고 그 가장 혼인의 근거에서 대한민국 여권이나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국제결혼 한창. 근데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는 네. 여권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했습니다. 여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여권 네. 없이 출입국한 것으로 모아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 상담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동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